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연자리입니다. 자, 오늘 2021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자주 나오죠. 자, 별표 2개. 자, 첫 번째.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이어서 중대재해가 연간 몇 건?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몇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거 몇 개월? 3개월 이상. 마지막,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몇 명 이상?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온 내용이니까 잘 암기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시면 필수 암기법령에 나와 있죠. 필수. 자, 첫 번째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두 번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세 번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네 번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안위 사업이 됩니다. 안위 사업. 그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안전관리자는 보시면 특이한 게 있죠. 대부분 보자 및 조언 지도, 조치의 건의, 기록이 유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장 소장이 있죠. 현장 소장이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이 안전관리자입니다. 그 안전관리자가 반대로 현장 소장이면 밑에서 보좌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좌를 하고 조언 지도를 하고 보좌를 하고 조언 지도를 하고 그리고 조치의 건의, 이렇게 조치하자고 건의하는 거죠. 최종 판단은 현장 소장, 즉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교육시간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직은 매 반기 몇 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하나요? 자, 보시죠. 해당 표가 나와 있죠. 표를 보시면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몇 시간? 6시간 이상. 그렇게 숫자는 6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몇 시간 이상 해야 하는가? 자, 채용시 교육 나와 있죠. 보시죠.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몇 시간? 1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몇 시간? 4시간 이상. 그렇기 때문에 숫자 4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당 표만 암기해 놓으시면 해당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지사항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은 뭐냐? 이거 답이 나와 있었네요. 건상하중입니다. 크레인의 건상 하중에서 훅, 크레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한 하중을 뺀 하중. 다만 지부가 있는 크레인 등으로서 경사강의 위치, 지부의 길에 따라 건상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의 건상 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 가운데 최대치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이것도 똑같은 하중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의 하중은 정격 하중이 되는 겁니다. 정격 하중. 자, 해당 내용 역시나 자주 나온 내용입니다. 건상 하중과 정격 하중 꼭 차이를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평균 200명이 근무하는 H사업장에서 사망재해죠. 사망재해가 한 건 발생하여 한 명이 사망하였다 하네요. 한 건 발생해서 그 50일의 휴업일수가 2명 발생되고 20일의 휴업일수가 1명 발생되었다. 해당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종업원의 근무일수는 305일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그럼 바로 풀어보시죠. 자, 연평균 200 곱하기 그리고 근무일수 305라고 하죠. 305. 그 우리가 1일 평균 보통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총 근로 손실일수가 들어가죠. 자, 여기서 보시죠. H사업장에서 사망재해는 한 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 수는 1명이라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체 장애 등급의 표를 암기하셔야겠죠. 자, 보시면 사망 1급, 2급, 3급일 땐 근로 손실일수가 7,500일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7,5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이어서
50일의 휴업일수가 2명이다. 50일의 휴업일수가 2명. 50일의 휴업일수면 50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50 곱하기 2 아니면 100이라고 바로 적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20일의 휴업일수가 1명 발생했다. 20일의 휴업일수 1명,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20. 자, 그리고 곱하기,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1년이 365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365분의, 종업원이 근무 일수 305, 365분에 305를 하시고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푸시면 15.57이 나온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단위가 없다. 이거 실수하신 분들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15.57 잘 풀어놓고 뒤에 퍼센트 붙이시는 분들 있어요. 아닙니다. 무조건 단위 없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별표 2개. 자, 첫 번째, 트럭 크레인. 두 번째, 크롤리 크레인. 세 번째, 트럭 탑재형 크레인. 그 네 번째, 험지형 크레인. 다섯 번째, 전지형 크레인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꼭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가지 쓰라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5가지 암기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4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역시나 좀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별표 1개 정도. 자, 첫 번째.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이 하는 사업장 감독에 참여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기입니다. 두 번째, 사업장 산해제 예방 개입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를 참석한다. 결국엔 다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여를 한다. 자, 세 번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 기관의 신고가 가능한다. 업무. 네 번째,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맞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리 자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에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에 참여가 가능하다. 말 그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내부에 대한 사항을 다 알 수 있고 그 모든 거에 참석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번부터 5개까지만 딱 외워 놓으시면 이 안에서 대부분 나오긴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콘크리트 타설 시 층압에 영향을 주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골라 번호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서. 자, 첫 번째. 외기의 온도, 습도가 낮을수록 층압이 낮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아래에 보기표를 보시죠. 참고표.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낮을수록, 이건 맞아요. 온도 맞아요. 근데 반대로 습도가 높을수록 층압이 크다. 자, 여러분들, 외기의 온도는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층압은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내용은 완전 반대로 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진동기를 사용해 다지면 층압이 올라간다. 자, 해당 내용 맞습니다. 층압 올라갑니다. 그 세 번째, 슬럼프 치가 낮으면 층압이 낮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철근 배근이 많으면 층압이 높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아래에 보기표 보시겠죠. 철근이 적을수록 층압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4번이 틀린 거고요. 그렇게 답은 1번과 4번이 틀린 것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암,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맞죠? 왜 잠암하고 우물통 쪽은 말고 깊은 곳이거든요.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산소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위험 상황이 대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맞습니다. 잠암 우물통 말 그대로 지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갖출 것. 자, 굴착 깊이가 20m면 정말 여러분 높습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느끼는 높이가 9m라고 하죠. 제일 무섭다고 느끼는 게. 9m보다 곱하기 2. 그럼 18m. 18m보다 2m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무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신 설비가 가능한, 요즘에는 뭐 지하에서도 무전 터지는 게 있고, 그 외적으로 뭐 내부에 폰을 설치해 가지고요. 내부에 우리가 이제 경비폰이라고 하죠. 그런 걸 설치해서 충분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 설치합니다. 왜? 뭔가 불안전한 상황,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 산근굴입니다. 산근굴, 산근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교량건설 공법 중 PGM 공법과 PSM 공법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PGM과 PSM 비슷해 보이지만 틀립니다. 자, 일단 우선 먼저 PGM부터. 교량 상부 구조의 경관을 구성하는 거더를 제작장에서 지간 길이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한 후 인양 거치하여 시공하는 권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온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PSM 공법. 교량 상부 구조의 경관을 구성하는데 세그먼트를 제작장에서 여러 개의 분절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한 후 이를 순차적으로 조립 가설하고 포스트 텐셔닝을 통해 일체화하는 공법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와가지고 잘라져 있는 거를 뭔가 우리가 레고를 조립하듯이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 PGM 공법은 이제 그 공장에서 바로 갖고 와서 거기서 바로 시공을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비슷하긴 한데 틀립니다. 이 차이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현상이 발생하는 집안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히빙 나왔고요. 두 번째 보일링 나왔습니다. 히빙과 보일 비슷하면서도 좀 틀리거든요. 자, 히빙이 발생하는 집안은 뭐냐면 연질점토입니다. 연질점토. 자, 그리고 이어서 보일링이 발생하는 집안은 무슨 집안이다? 이거는 사질토입니다. 사질토.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약물 취급 작업 시 작성하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두 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해당 내용도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제가 더 풀이해 설명드릴게요. 답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일단 암기법은 추낙전협붕입니다. 자, 보시죠.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일단 암기법 추, 낙, 전, 협, 붕입니다. 자, 그리고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이 중약물 취급 작업할 때 이 내용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요하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해 드리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있죠. 자, 제2의 명칭을 쓰라고 할 때 추락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 떨어짐 혹은 넘어짐 써야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 명칭 사람이 다친 거는 떨어짐, 넘어짐, 맞음 이게 맞는데, 지금 이거는 중약물 취급 작업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헷갈리시는 분 많더라고요.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을 왜 써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이 말을 이제 제 명칭이 안 쓴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 명칭은 사람이 다친 거고, 이거는 중약물 취급 작업 시의 작업 계획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이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역시나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자, 첫 번째,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세 번째,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그리고 암기법은 포원운이고요. 제가 이 내용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요 세 번째,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분리시켜
운전대 분리시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운전석 이탈하길래 기사가 시동키를 분리하러 갔는데 좀 제가 당황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댓글로 써주시면 그분에게 제가 따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고소작업대 이동 시입니다. 이동 시. 이동 시, 사용 시 다 틀립니다. 고소작업대 내용 여러분들 3가지 있어요. 3가지. 3가지 존재. 비슷합니다, 말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법령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문제가 고소작업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가, 내용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 다 아셔야 돼요. 이동시 말고도 있고, 사용시도 있고, 그 즉시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 꼭 암기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교재도 순서대로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걸. 당연하겠죠. 낮게 하강시켜 이동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건. 당연합니다. 작업자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대로, 자, 제가 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자, 한번 보죠. 이렇게 뭐 바퀴가 있다고 해볼게요. 바퀴 4개 달려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작업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데, 이 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롤링 현상 때문에 이게 그대로 자빠지는 게 겠죠. 자빠진다. 여기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럼 뭐가 된다? 그대로 전도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3번째, 이동통 내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거 당연하습니다. 요철이 있고, 요철이 즉 고철입니다. 고철. 고철에 우리가 덜커덩 해버리면 차가 또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것도 고소작업대도 역시나 차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흔들거리면서 결국엔 또 역시나 전도의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의 유무, 맞습니다. 고철 말고도 다른 장애물이 있는 유무 등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1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